안녕하세요. 독서를 가르치는 서미선입니다. 오늘은 5강의 두 번째, 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 지난 시간에 읽고 간단히 영화 봤고 좀 널널하게 보냈다면 이번 시간은 빡세게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정리하는 시간, 교과서 워크북 내용 깨알처럼 이해하고요. 시간이 가능하다면 맨 마지막 타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링크해 줬습니다. 새로운 타자의 출현이라고 하는 논문 간단히 요약하는 것까지 할 수 있을까? 일단 열심히 나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썼습니다. 이 글은 미래사회의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철학적으로 고찰한 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제목에 유의하면서 글을 읽었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소제목, 피노키오의 모험, 우리 다 알고 있죠. 제페토 할아버지가 만든 피노키오. 그렇죠. 나중에 착한 일을 해서 진짜 사람이 되었어요로 끝나는 동화였습니다. 피노키오의 모험이라고 하는 동화를 가져와서 일단 피노키오의 모험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새롭게 해석한 인공생명의 철학이라고 하는 두 번째 소단원이 하나, 둘, 세 개의 문단으로 이어져 있네요. 우리 읽었으니까 바로 인공생명의 철학. 그렇죠. 그런데 이 착한 어린이가 되었어요 라고 하는 걸 창조성의 관점을 새롭게 읽어보면 그렇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만든 사람과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창조자의 한계, 피조물이 발휘하는 능력의 역설, 인간을 닮아가는 피조물의 의미, 되게 중요한 서너 가지의 논의할 내용을 포착할 수 있다. 이거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미래를 은유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일단 피노키오 모험의 창조자는 누구예요? 제페토 할아버지, 피조물은 피노키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인간과 로봇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인간이 로봇을 만드는 거.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으로 얘기하면 피조물이 뭐예요, 선생님?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 피노키오를 만든 제페토가 될 수가 있고 아담과 이브 우리 인간을 만든 조물주가 될 수가 있고 로봇을 만든 인간이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인공생명의 철학이라는 부분에서는 기존의 관점, 일반적으로 여기서부터 창조적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단 옆에다가 피노키오의 모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해석이라고 적고 넘어갑시다. 여기서 제기하는 네 가지 중요한 거 우리 노란색으로 밑줄 쳤습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 공과대 인공지능연구소의 소장 로드니 브룩스라는 사람은 그렇죠. 그리고 로봇공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간을 닮아간다. 빠르게 로봇이 인간을 닮아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곧 인간 되기가 목표다. 그랬을 때 줄 쳤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로봇에게 인간적인 위상, 인간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어떤 상태, 인간적 위상과 인간적 권리를 얼마만큼 인정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이야기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공학의 본질적인 특징은 인간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철학적으로, 법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이런 인간적인 어떤 권리의 어떤 문제를 야기한다. 로봇의 진화와 인공생명의 철학이 해결할 과제들이라고 적고 넘어갈까요? 물론 피노키오도 빠르게 사람을 닮아가죠. 그리고 막 장난을 치다가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자유의 역설 또한 뼈저리게 경험한다. 이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뒷부분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자유의 역설이라는 건 뭡니까? 그렇죠. 피노키오가 자유를 누리는 것만큼 역설적으로 그 밑에 있는 거 찾아보면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실수도 저지르고 후회하고 고뇌를 겪기도 하고 그렇죠. 갈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자유를 누리는 만큼 피노키오가 자유를 누리는 만큼 역설적으로 다양한 특정한 상황에 구속된다는 거. 아무튼 이 부분에서는 피노키오의 예를 다시 가져와서 자유의 역설 결국 착한 어린이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생명의 철학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달고 있는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제목을 다시 단다면 그렇죠. 창조성의 관점에서 읽은 피노키오의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세 번째 소제목 착한 로봇이라고 달았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 둘, 세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착한 로봇.
그렇죠. 그렇다면 피노키오는 행복한 결말 착한 어린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만든 인공생명들, 로봇들은 전부 착한 로봇일까? 그 글쓴이의 의도를 담은 질문이죠. 실제로 시게오 히로세라고 하는 일본의 로봇 공학자는 밑줄 쳐봅시다. 지능을 갖도록 설계된 로봇이라면 그 어떤 로봇도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렇죠. 근거를 한번 밑에 찾아보세요. 왜? 그렇죠.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 투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히 투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도덕적 존재가 된다.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인간을 해치지 않을 로봇을 염두에 둔다. 우리 인간들은 모든 로봇을 다 착한 로봇, 인간을 해치지 않는 로봇, 인간을 위한 로봇을 만들 수 있다. 여기서 이 로봇과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한 거는 아이삭 아시모프 선생님이 200년을 산 사나이 그 영화 보여줬죠. 그거에 모티브가 되는 소설을 아이삭 아시모프가 썼습니다. 우리 옆에다 간단히 로봇공학 3원칙 정도만 쓰고 넘어갑시다. 이해하면 됩니다. 외울 건 아니고요. 아이작 아시모프가 말한 로봇공학 3원칙은 첫 번째,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방관해서도 안 된다. 자, 제일 원칙. 첫 번째 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인간의 명예에 복종해야 된다. 세 번째 원칙. 이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로봇은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그렇죠.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건 뭐예요? 인간을 위한 로봇, 착한 로봇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그렇죠. 착한 로봇이라는 개념, 제목도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런데 두 번째 문단, 글쓴이는 그렇죠. 모든 창조 행위에는 조물주의 통제를 벗어나는 묘한 자유의 영역이 있다. 정말 착하게 말을 들을까? 복종만 할까? 그렇죠. 실제 아담과 이브의 얘기를 가져옵니다. 물론 옆에 묘한 자유 영역이 있다. 앞부분에 대한 반박이죠. 그리고 조물주 신화를 담고 있는 종교의 창세기.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 이걸 뒷받침해준 일화 명령을 거역하고 뛰쳐나간 그렇죠. 아담과 이브를 가져옵니다. 하물며 인간이라는 창조자가 자신의 피조물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공허한 희망일 것이다. 이게 글쓴이의 관점이죠. 우리는 화살표 해놓으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 간단히 정리하면 착한 로봇이라고 시게오 히로세 착한 로봇을 만들 수 있다. 모두 다 착한 로봇이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반박하는 얘가 뭐예요? 그렇죠. 아담과 이브도 뛰쳐나가갖고 낙원에서 쫓겨났잖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은 창조자가 자신의 피조물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공허한 희망이다. 요 대목에 착한 로봇이라는 개념과 그 맹점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맹점이라고 하는 거는 눈이 멀은 거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모순되는 점, 맹점이라고 합니다. 맹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착한 로봇 그렇죠. 란 소제목 아래 하나, 둘, 세 개의 문단 착한 로봇 그렇죠. 그 옆에다 써놓읍시다. 인간을 위한 로봇이라는 다른 말로 인간을 위한 로봇이라는 개념과 그 전제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글쓴이의 의견.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제목 인공노예 하나, 둘, 세 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군요. 인공노예라고 하는 말 속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인공노예.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통제를 벗어난다면, 자율과 평등의 원칙으로는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봇이라는 말은 원래 강제 노동을 뜻하는 로보타에서 로봇이라는 말의 어원을 가져옵니다. 어원 써놓읍시다. 연극에 처음 쓰였다고 하는데 원래 로봇은 인공 노예를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로봇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청소 로봇, 가정부 로봇, 또 인공지능 애완동물 로봇, 간병인 로봇, 가정교사 로봇, 배우 로봇까지. 다시 말해, 마지막 부분만 주셨습니다. 오늘날 로봇공학은 노예나 단순 노동자보다 삶의 동반자 역할이 강조되는 로봇을 개발하는 경향이 보인다. 로봇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죠. 그렇죠. 쓸 필요 없습니다. 로봇의 어원과 역할 변화. 그래서 밑부분, 로드니 브룩스라는 앞에서 나온 사람의 말을 다시 인용합니다. 뭐라고 해요? 언젠가는 미래 사회에는 인간과 같은 정도의 지능과 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거 지금처럼 인공노예로 취급하는 거는 비윤리적인 일이 될 것이다. 간단하게 쓰고 넘어갈까요? 로드니 브룩스 옆에다가 전문가의 견해를 이용해서 미래 사회에서 로봇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가 변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글쓴이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인공노예라고 하는 소제목 옆에다가 로봇의 어원과 역할의 변화, 인공노예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 소제목입니다. 타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 둘, 셋, 넷, 5개 꽤 많은 소제목, 소단원으로 되어 있네. 문단. 바로 들어갑시다. 타자라는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 하기 전에 일단 요 첫 번째 문단. 인간을 닮아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생각. 한편 굳이 인간을 닮은 로봇이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로봇공학자들도 있다. 로봇을 굳이 인간을 닮아야 되느냐? 아니다. 인간의 두뇌와는 완전히 다른 회로 구조를 가지는 그런 로봇 만들 수 있다. 일종의 외계인 같은 지능적인 면에서 못할 수도 있지만 뛰어날 수도 있다. 물론 타자라는 말은 조금 보류하고 인간을 닮지 않은 로봇 지능적이고 인간보다 뛰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이 로봇 공학은 그렇죠.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는 인간을 닮을 수도 있는 닮아가는 이 로봇 공학은 우리한테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떤 문제? 선생님 미리 먼저 줄쳐놨습니다. 로봇에게 인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는 로봇에게 그에 합당한 권리, 즉 로봇에게 로봇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떠오를 것이다. 이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타자라는 철학적 과제를 던질 것이다. 이는 결국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의 존재론에 대한 성찰과 맞물린다. 쌤이 앞부분에 휙 넘어갔는데 타자라고 하는 말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찾아보면은 타자, 자기 외의 사람, 자기 자신 말고 타인, 타자. 그런데 쌤이 철학 용어에서 철학에서 말하는 타자라고 하는 거를 위해서 지난 시간 또 이번 시간에도 구글 클래스룸에 DBP화에서 검색한 소논문 인공지능 새로운 타자의 출현인가라고 하는 걸 링크해 놨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꼭 읽어보고 오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요약은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미래의 로봇으로 인해 생겨날 새로운 철학적 난제는 크게 그렇죠. 로봇이 이제 인간을 상대할 새로운 타자로서 어떤 물건이 아니라 그렇죠. 관계를 맺고 있는 새로운 타인으로 간주하고 있고 이에 대처해야 하며 이 문제는 곧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문제다.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가져온다. 물론 미래 사회의 여러분은 그렇죠. 이미 로봇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되었을 것이다. 이미 해결된 과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글쓰기의 진단이 나오고 이 부분 미래사회 인간과 로봇 철학적 과제를 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피노키오의 모험을 다시 소환합니다. 맨 마지막 그렇게 말썽꾸러기 인형 피노키오의 제페토 할아버지는 이 부분에서 키워드 인내, 그렇죠. 인내 참습니다. 인간과 새로운 타자로서의 로봇은 무엇보다도 서로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할지도 모른다. 인간과 그 로봇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 인내를 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요 글의 처방이었는데요. 인간 새로운 타자로서의 로봇 인내가 필요하다. 전체 타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새로운 타자로서의 로봇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 그렇죠. 선생님이 타자라는 말에 대해서 철학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선생님이 링크한 그 DBP화 논문입니다. 인공지능 새로운 타자의 출현인가? 라고 하는 소제목입니다. 신상규 이대 교수님일 거예요, 아마. 전체 쌤을 읽으면서 간단하게 요약한 건데 일단 질문. 로봇 학대하는 동영상을 보면서 로봇을 막 이제 실험하기 위해서 학대하는 동영상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저를 왜 저렇게 학대하느냐? 마치 영혼을 갖고 있는 그런 것처럼 반응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동물 할 때도 나왔다. 그렇죠. 데카르트가 근대적 세계관으로 동물은 영혼이 없는 기계다 라고 했지만 그 밑에 그렇죠. 이제는 오늘날 여성
당연히 여성, 남성이랑 똑같이 하늘의 절반이죠. 노예, 동물, 로봇이나 AI. 우리 저번 시간에 동물 복지 얘기하면서 동물을 어떻게 동물권 얘기, 동물 복지 얘기했는데 이제는 로봇이나 AI도 도덕적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인간들이 갖게 됐다는 거죠. 로봇 학대를 당하는 걸 보면서 저러면 안 되지라고. 불과 200년 전에는 여성, 노예, 동물, 로봇이나 AI는 당연히 기계, 투표도 할 수 없는 인간이 아닌 이랬는데 이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로봇이나 AI에 집중해서 주황색, 맨 밑에 주황색. 그게 관점이 두 개죠. 오늘날에도 당연히 로봇은 아직까지는 인간을 돕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런데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부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주류 생각이 아니지만 미래 사회에는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과 워크북에 실려있는 글의 요지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여러분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 우리 바둑 기사, 이세돌이 알파고와 바둑 뒀을 때 알파고가 이긴 사건 혹시 기억합니까? 신경망 구조에 입각한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해서 이세돌을 인간은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 인공지능은 이제는 우리 삶을 근원적으로 재규정하는 새로운 타자로 부상하고 있다.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우리와 호흡하는, 상호 공존하는 그런 타자다. 라는 생각. 시간이 지날수록 도구적 성격에서부터 점점 인간적 상호작용의 타자성을 띠게 된다. 그래서 일본의 그 애완 로봇 아이버가 죽었을 때 합동 장례식을 치러주기도 하고, 사회적인 로봇 페퍼가 나오기도 하고, 반려 로봇도 나옵니다. 한 스푼의 시간 선생님이 소설 얘기했는데 당연히 이 로봇을 아들처럼 키워온 그 주인공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우리 멋진 그 워크북 글입니다. 요거 우리 2층에 붙여져 있는 포스터였는데 쌤 이거 보면서 이게 바로 타자지 하고 얼른 찍었는데, 난민들의 권리 지킴 바로 우리, 그렇죠. 난민들도 내가 아니야가 아니라 새로운 타자. 아동 노동 착취 싫어요? 공정무역? 그렇죠. 가난한 나라의 어떤 아동들도 우리의 타자로서, 코로나로 인한 인종차별 멈춰, 민족, 새로운 다른 민족, 이것도 우리의 타자로서. 이건 뭐냐 하면은 자기라고 하는 건 우리들 본위에 우리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와 다른 인종이 다르다든지 아동이랄지 난민이랄지, 더 나아가서 여성이랄지, 더 나아가서 여성은 기본이죠. 요즘에는 더 나아가서 동물이랄지, 더 나아가서 로봇과 AI도 새로운 타자다. 대단한 인식입니다. 다 정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읽을 때 소제목, 글쓴이의 관점이 글쓴이의 관점은 뭐지? 비판적으로 읽되 소제목을 유의해서 읽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로봇도 인권이 있을까? 피노키오의 모험은 일반적인 동화였지만 이걸 창조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해보면 인공생명의 철학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창조자 피조물 인공생명. 여기서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은유한다. 그리고 일단 착한 로봇이라는 개념이 있다. 인간을 위한 로봇이라는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데, 질문,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을까? 미래사회에? 그렇죠. 인공로봇, 인공노예였다. 그렇죠. 인공노예, 로봇이 아니라 인공노예라고 하는 부분에서, 원래 로봇화라고 하는 거는 인공노예였는데 오늘날에는 삶의 동반자로서의 로봇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렇다면 질문, 타자, 우리에게 다가온 로봇이라는 타자, AI라는 타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는다. 이 얘기죠. 선생님이 이때까지 한 걸 다시 한번 그 정리된 글로 써봤습니다. 공부할 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워크북 아래에다가 정리하는 글 갈래, 성격, 특징 정도만 적어놓읍시다. 의견을 담은 논설문입니다. 설명, 예시, 설득하고 있고요. 특징만. 1번, 독자에게 익숙한 피노키오의 모험을 예로 들었다. 로봇과학자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어원을 밝히면서 인간의 태도가 달라져야 함을 역설했다. 요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시간 더 합니다. 자료 찾아보고 워크북 35쪽에 글 쓰는 걸로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